사례 문제들이 나오죠. 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에 중도급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중요한 질문이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X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이중매매죠. 이제 사례에서 이제 이중매매 문제들이 나올 텐데,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두 번째 산 사람이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 사례에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아직도 유효한 상태죠. 근데 갑이 을에게 원래는 등기해 줄 수가 있었는데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 주는 바람에 등기를 못 해주게 됐죠. 후발적 불능이죠. 또 갑이 지가 팔아먹었으니까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게 뭐죠? 채무 불이행이고 그 중에서도 뭐가 돼요?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지한 후에 갑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뭐냐면 요 병이 갑을 뭐죠? 꼬셨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이제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돼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갑은 스스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다만 제일 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뭐해서요?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항상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뒤에서 할 건데 왜 맞습니까?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포괄승계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보호되지 않으므로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지번에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를 기재한 경우 좀 마음에 드는 지문은 아닌데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지문이고요.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5번 만일 정소의 X 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이다. X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거실 수도 있는 경우에 이거는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한 거실 수도 있는 걸 찾으래요.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5번부터 보시면 무효업자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자, 여기서 돈을 차용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뭐죠? 밀수죠.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무효죠. 그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니까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은 뭐죠? 5번이 답인 거죠. 자, 동의하시나요? 이 동기가 반사회적이어도 조심하셔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효다 이렇게 나가면 틀리게 됩니다. 그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항상 무효인 것이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5번이고 나머지들은 다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제2매수인이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죠? 적극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5점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나요? 자, 을이 갑을 대의해서 병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을이 직접 병한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므로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은 갑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 더 적을까요? 자, 이중 매매는 제1매수인이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기로 하죠. 4번입니다. 갑은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주었다. 자, 맞는 것입니다.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죠. 반사회적인 무효입니다. 2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강행복귀 반환사의 무효다. X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유적인 것은 다른 거죠. 동의하시나요? 목적에는 유효권을 할 때 확정, 가능성, 적법, 사회적 타당성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강행복귀 위반은 어디서 다르요? 적법에서 다르고요. 반사회적인 것은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 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인 것과 강행복귀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이중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지 뭘 위반한 건 아니에요? 강행복귀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이중매매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말 그대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병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뭐 이중 매매고 일단 문제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옳은 걸 찾는데 1번입니다.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죠.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죠. 알고 샀으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입니다. 2번 갑병 간의 매매기가 무효인 경우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혀 뭐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뭐죠? 2번이죠. 3번 선이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유치권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거 아니죠? 특히 뭐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4번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X죠. 사행위로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을이까지 끊어볼게요. 자,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중 매매를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을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을의 점유는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으니까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인 거죠. 따라서 당장은 소유권이 없지만 몇 년 지나게 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이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20년 지나면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을이 A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은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죠.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00시 X, X동 969에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에 지번 등이 하나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공공시 엑세스 등 969에 36에 있는 100평의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자, 타당한 것을 찾는데요. 뭐죠? 법률의 해석이죠. 지금 당사자의 의사는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는 뭐라고요? 을토지라고 적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앞에 이런 말이 납니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공시 엑세스 등 969에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입니다. 그러면 쌍방 모두가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죠?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므로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럼 결론은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요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말소하고 갑토지를 뭘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A와 B 사이의 매매긴 갑토지가 성립한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X.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인 계약서는 표시된 을토지에 성립한다. X죠. 갑토지에 대해 성립하고요. 3번 A와 B 사이의 매매 을토지가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4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역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B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뭐죠? 무효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이 5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로서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 관하여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자연적 해석일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죠? 성립되게 됩니다. 넘기시면 7번이 나오죠. 아우, 문제가 그지같이 복잡하죠. 그죠? 안 읽어볼 겁니다.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찾아와서 친구야 나 망했다. 4천만 원 받고 떨어지려면은 4천만 원이라도 주지만 끝까지 돈 다 받겠다고 우기면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을로부터 4천만 원을 받으면서 그러자라고 1,000만 원을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갑은 을에게 명백히 1,000만 원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야, 이 자식아 내가 임마 1,000만 원 안 받을 사람이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거 나중에 받겠다 해가지고 속마음은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을 뭐 한 거죠? 면제한 겁니다. 따라서 을이 나중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 그때는 뭐죠? 1,000만 원을 면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1,000만 원 면제한 거다. 다만 을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지만 나중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5번을 보시면 답만 볼게요. 갑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면제 의사가 없었음을 을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00만 원으로 뭐죠? 만족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우측에 8번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인데 아주 문제 너무 좋아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했어요. 그러면 적어보죠. 지금 이 사람들 갑의 의사는 뭐였죠? 98만 원인가? 예, 98만 원이죠. 98만 원이고.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뭐로 써놨죠? 89만 원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 됐으니까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그죠?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에 따른다면 89만 원에 대해서 뭐가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왜요?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죠. 따라서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을 합의하였으나 그 말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란 얘기죠. 그죠?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의사대로 98만 원의 계약이 뭐죠? 성립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얘기니까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되니까요. 끝이고. 다시 문제 보시면 그 X토지가 시가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죠? 이중매매로 바뀌었죠. 그러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사기 같은 거 없잖아요. 기망 없잖아요. 그죠?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적극 가담하면 왜 무효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확 나오죠? 1번 승낙입니다. 2번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표시하는 거니까 1번 팔겠다 의사표시고 2번 사겠다 의사표시고 4번 기증하겠다 의사표시고 5번 면제 주겠다 다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답은 뭐죠? 2번, 3번이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행위죠. 따라서 뭐가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우측에 3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되고요. 항상 유효합니다.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뭐죠? 유효합니다.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답이 또 잘못됐나? 다시 한번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뒤에서 하겠지만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디귿번은 뭐죠? X죠. 답도 X네. 이런 거지같이. 1번 상대방이 의사표 수령할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1번도 X죠. 미음번 계약의 승낙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죠. 3번. 미음번만 맞기 때문에 답이 뭐죠? 4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부터 이제 오답 없을 겁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제가 쑥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4번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통정어의 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X가 되고요. 3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X고요.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통정어의 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정리하고 좀 문제를 보자.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상 유효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법조문의 내용이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련된 판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특정된 의사표시와 관련된 진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바라는 바가 아니다. 바라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는 아니죠? 비진이 표시인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특정된 의사표시와 관련된
진이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죠. 사례. 갑이 을과 만나서 증여하겠다고 하고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실제는 증여가 비진이 표시였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하니까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이고 and 뭐 해야 되죠? 무과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은데 왜 이것을 원칙이라고 하느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심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갑이 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요? 갑이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또 을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진이 표시는 진이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왜요?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어야 소유권을 갖죠. 3번 비진이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 간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대리권 할 때 해야 되겠죠.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어요. 그럼 이거죠.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요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피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비진이 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가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X고, 통정허위 표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답은 1번입니다. 2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물론 적용이 되고요. 3번 지인이 아닌 의사합표 원칙이 유효한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4번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고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요. 7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맞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상대방이 알았으면 뭐예요? 무효인 것이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3번 대리인을 통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먼저 뒤에 사례 문제 풀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례 문제 48페이지 1번입니다.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5번 보시면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나머지 문제입니다. 1번 갑에게는 증여에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X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하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 무과실해야 돼. 선의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비로소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이면 유효하다 이런 취의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으면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죠. 상대방이 선이이고 무과실이어야 비로소 뭐죠? 유효합니다.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뭐죠?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통정 허위 표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32페이지에 8번 문제로 갑니다.